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연주,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죠. 근묘화실. 저는 뭐 별로 이거 근묘화실을 크게 논하지 않습니다.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주를 갖다가 근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주를 갖다가 묘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를 갖다가 화라고 보는 거고, 시주를 갖다가 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뭐 연주를 갖다 15년 내지는 20년 내지는 또 이렇게 각각 주마다 이제 15년, 20년 잡게 되면은 총 15년씩 잡으면 60년이 되는 거고, 20년씩 잡으면 이제 80년이 돼서 초년의 운세는 연주를 보고, 중년의 운세는 월주를 보고, 장년의 운세는 일주를 보고, 그 다음에 말년, 노년의 운세는 뭐 시주를 본다,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거는 그냥 명리를 공부할 때 일단 배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거를 사주에 실질적으로 응용하면 맞느냐, 저는 그냥 낭설이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또 이거 금묘화실을 되게 막 신봉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한테 이거 낭설이다 그러면 제가 욕을 좀 많이 얻어먹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초년운, 중년운, 장년운, 말년을 볼 때는 이거 경자를 보고, 정해를 보고, 무호를 보고, 또 생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을 보는 거예요. 대운년. 이게 한 20년 될 것이고, 요것이 20년 될 것이고, 요것이 20년 될 것이고, 요것이 20년, 요 60 이후, 70 이후, 이게 말년운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사주를 볼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사주 원국을 보고요. 그 다음에 대운을, 남자는 자기한테 주어지는 대운, 여자는 자기한테 주어지는 대운을 본 연후에, 그 다음에 세운과 월운과 일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연운과 월운과 일운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경자년이 사람마다 틀리진 않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지금이 정해월이죠. 경자년, 정해월, 오늘이 바로 또 무오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연운과 월운과 일운과 또 생시도 있죠. 시운은 모두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또 대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만약 사주가 같고 대운도 같고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쌍둥이들도 서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하듯이, 뭐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과 비슷한 어떤 행동 거지를 이렇게 갖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똑같진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금묘화실 이론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삼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재, 여러분들 삼재 들었다 하면 되게 무시무시하죠. 자, 삼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4분의 1 다 삼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살이라고 하는 또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살, 뭐 12신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잡단 신살 가지수만 10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주를 처음 공부할 때요, 이런 것보다는 신살류 같은 거 배우면은 깊이 있는 학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은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각자 글자에 대한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에 뭘 중시 놓고 봐야 되냐면, 천간은 우리가 팔법 관건이라고 그래요. 팔법 관건이라고 해서 천간은 천간끼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간끼리 생극 재화를 보고,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끼리 합니다.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중시해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금묘화실이라든가 삼재라든가 이거 신살이라든가 또 하나 있죠,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요 팔법 관건이라고 해서 천간은 생극재화를 중시해서 놓고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중시해서 본다. 그래서 뭐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은 일간을 먼저 살펴보고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무토의 특성이 있을 거고 또 기토인 특성이 있을 것이고 각 일간마다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를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뭐 간목일간이 뭐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일간과 원령을 대비해 놓고 봐서 여기서 뭘 찾아봐야 되냐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이거를 갖다가 뭐 한다? 중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사주를 볼 때는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은 연후에 시간이 됐을 때 뭐 금묘하실 때 한번 살펴보고 삼재가 진짜 뭐 자금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살이라고 하는 거, 공망이라고 하는 것도 대입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봐야죠. 임상을 해가지고 이 이론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빼놔놓고 이런 좀 약간은 잡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일단 부차적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다음에 금묘하신다 한번 살펴보고 삼재 신살 공망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안 몰라도 상관없고요. 굳이 배우고 싶다라고요. 먼저 이런 것들, 그죠? 각각의 천간 지지가 어떻게 생극재와 내지는 형충회합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생극재와 형충회합은 또 사주 원국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주 원국에서도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극재화를 하지만 사주 원국과 대운 간의 관계도 어떤 대운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인대운이었다라고 하면 이 인목 천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으면 경금이 약간 극을 받는 것이고, 지지로 인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호 회곡도 할 수 있지만 또 인의 합목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을 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게 되면 화는 자연적으로 같이 왕해지는 것이죠. 원래 이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좀 더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죠. 절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는 일간 무토가 뭐예요? 재성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차갑고 한습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불이 있어서 약한 무토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조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화가 필요한데 이 정화를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이 정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오화를 받다라,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정화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를 쓸 수 없겠죠. 자, 자수가 오화를 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은 되지 않지만 수가 많게 되면 화는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은 처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목운을 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이렇게 수운을 본다거나 금운을 보는 것은 좀 좋지 않겠죠. 가장 안 좋은 운세는 뭐예요? 요 오화를 충하는 자대운이 매우 안 좋겠죠. 이렇게 사주는 분석을 하는 것이지, 이런 거 다 빼놔놓고 이거는 지금 삼재가 들었네, 뭐 공망이 됐네, 신사 이거는 백호 대살이고 양인살이 있어서 매우 흉하고, 이 사주는 양인살이 있어서 흉한 것이 아니라 양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립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월에 일간 약하고 재성이 나서 무토라고 하는 땅이 땡땡땡땡 얼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인 살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좋, 양인살이 있어서 안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 생극재와 형충회합을 회합 내지는 사주의 왕세와 한열을 모르고 신사를 대입하게 되면 바로 양인살이 있어서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죠. 정반대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재화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형식회합을 하는데, 그거는 사주 원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원국과 대운도 사주 원국과 대운과 연운, 세운, 그죠? 그 다음에 사주 원국,
대운, 세운과 월운, 또 일운, 시운까지 서로 간에 복잡다단하게 서로 간에 극할 건 극하고 생할 건 생하고 서로 복잡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매우 어렵거든요, 분석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삼재 신살 공망을 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먼저 이러한 삼재 신살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제일 중요한 요것을 갖다가 잘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볼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처음에 할 때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사주는 보면 볼수록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방식이 순서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신살공망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하다 보면 계속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생극제와 형충해학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해서 본 사람들은 계속 하다 보면은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제 말씀 이해겠죠? 이것이 바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기본 방식인 것이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올라오는 강의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건 먼저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무토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왕세와 한열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 배합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명리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과 그 다음에 사주 원국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대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연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오행어는 토가 되겠죠. 양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토인데 이걸 갖다가 음과 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과 양으로 같은 토를 갖다가 음양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기질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던 것이고요. 양토인 무토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이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명리를 처음 배울 때 음양과 오행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음양은 뭐고 오행은 무엇인가 이렇게 먼저 배우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음은 약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서로 상대되는,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동전의 앞과 뒤 같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음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크고 높고 무겁고 후중한 토는 양토인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작고 약간 그러한 약한 토 같은 경우를 기토라고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높고 넓다라고 해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전원 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다라고 하면 마른 땅의 반대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죠. 그래서 습토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지는 진술축미토 중에서 진토, 축토는 습토요, 미토, 술토는 건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지만 천간은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무토가 건토라고 하는 사실과 기토가 습토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무겁고 두텁다 해서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후중하다, 두터울 후자에다가 무거울 중자죠.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하는데, 흙이라고 하는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무거워지면서, 흙이 자꾸 쌓이다 보면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토 후중하다라고 하는데, 계속 흙이 쌓이다 보면 다져져 버리면 뭐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토생금, 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무토의 목적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 목적은 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땅이 돼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숲을 이루고 해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무토의 목적인 것이지, 그냥 하염없이 쌓여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는 토생금 하는 것이 무토의 목적은 아니죠. 부차적인 2차적인 목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넓은 광야 같은 높은 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어떤 나무라도 있어서 숲을 이뤄서 살아있는 땅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쉬운 말로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다져지지 않고 퍼석퍼석해지면서 그 안에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땅이 되고, 그런 곳 안에다 사람들이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 같은 것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쉬운 말로 땅을 기반으로 모든 만물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도 있어야 되죠. 물은 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도 있어야 되죠. 그것이 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것, 목과 수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무토,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는 좀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자, 기토는 내일 설명드리죠. 뭐 또 이렇게 여기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고, 바로 해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해월은 일단은 겨울입니다. 겨울 중에서도 해월은 맹동이라고 해요. 맹동 내지는 초동이라고도 하죠. 초동, 쉬운 말로 겨울은 겨울인데 어떤 겨울이냐, 그렇죠, 초겨울이라고 하는 뜻이죠. 쉬운 말로 뭐예요? 춥다. 그 다음에 얼죠. 얼음이 얼 정도로 엄청 추운 엄동설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주를 볼 때요,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으면 그냥 글자 해자를 보지 마시고 이거는 겨울이다 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무토가 뭐 5월에 태어나간, 어차피 오자도 글자고 해자도 글자죠. 이런 그 글자가 품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토가 해월이 타는데 뭐 어쩌다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월은 지금과 같이 매우 춥고 얼음이 얼 정도로 그러한 날씨구나.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운동을 나갈 때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죠. 여러분들 해월하면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 해월에 애기를 여름옷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바로 감기 걸립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 겨울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북방. 그래서 해자축 북방은 관장하는 오행이 바로 수가 되겠습니다. 수. 그래서 해자축은 기본적으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일간 무토는 해에 이르게 되면 해에 이르면 여기가 바로 절지가 됩니다. 우리가 화토 동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병정화도 마찬가지고 오늘 무토도 마찬가지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 또한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바로 다 전부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상 우리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포태법은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12운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죠.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라고 해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지, 태지라고 하는 절태지인데, 이럴 때 태어나게 되면 가장 약할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일간은 약하고요. 그 다음에 해월의 수는 왕하죠. 무토 입장에서 해수는 뭐예요?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 그래서 월지 재성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월지 재성이니까 재성이 왕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가지고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만 않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왕에서 월지 있는 재성을 감당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해서 신약 제다하거나 내지는 제다 신약한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투기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뭐
뭐 GTS인가 방탄소년단 무슨 그거 하고 또 KT인가 뭐에서 이렇게 무슨 주식 이렇게 했던 거,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걸 해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좀 일간도 왕고 재산이 왕한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재다 신약한 사람들은 잘못 투자하게 되면 꼭 끝물에 남들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때 사가지고 하락세를 타고 판단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득을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재다 신약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월운이라든가 연운이 살짝 좋으면 그때는 또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재다 신약은 뭐예요? 그냥 자기 평범한 수준만 이해하거나 그도 약간 좀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것인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거는 좋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고요. 또 한 가지, 해월은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광야, 무토라고 하는 산이 겨울을 만난 거하고 똑같고요. 물만 있으면 물은 얼죠. 그러면 물가에 있는 땅은 어떻게 다 얼어 터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해동해야 돼. 해동. 땅도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나무도 심고 겨울에도 우리 하우스 작물 같은 거 많이 키우죠. 온기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월에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없어서는 무토로서의 어떤 기량을 발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병화가 해월에 물이 있는데, 재성이 있는데 물을 갖다 녹여 주어야지만 그 물이 토를 윤택하게 하지, 얼어져 있는 얼음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토동공이라서 무토도 해월에 태어나면 약하고 병화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죠. 서로 약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약한 병화가 더 살아나야지만 조우도 할 수 있고 무토도 생주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생목, 해월의 물의 기운을 간목이 설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화를 생하고, 간목이 토를 이렇게 생하게 되면 서로 순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이 해월에 약하지 않다 그랬죠. 간목은, 해라고 하는 것은 해중 간목, 즉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지만, 이 또한 잘 보세요. 병화가 없으면 얼어버린 나무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간목이 무토로 소토하는 것도 개념이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냐면 해월의 일간이 약한데 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살만 왕하면 이건 제살태왕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있어서 좋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병화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 병화가 없으면 뭐예요? 일간도 생겨주지 못하고요. 간목도 얼게 되고요. 물도 얼게 되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죠. 근데 병화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토도 살아나게 되고, 얼었던 물이 녹게 되고, 얼었던 물이 녹아야 나무도 살게 되는 그러한 국세인 것이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땐 당연히 정화도 쓸 수는 있지만,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공력이 어떻게 됐다?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자, 일단 사주를 볼 때 격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격국에 너무 격국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한 정도로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격국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 명리학을 풀어낼 수 있는, 해설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겠죠. 일간과 월령도 중요하지만, 이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또 격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을 본다. 일간은 양토가 되겠고요. 해수는 양수가 되죠. 토가 수를 보게 되면 재서인데 양대 양이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편재가 되고 편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재격 좋죠. 편재격인 사람들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돈키호테처럼 호방하고 호탕한 그러한
기질도 있고 편제격들이 또 기분파인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한다 내지는 상대방이 나를 좀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면 역시 제격, 재성이 격인 사람들은 또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염전 스크루지 같이 약간 짭짤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편제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해월은 수는 왕하고 재성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그래서 뭐가 된다? 재다 신약한 사주가 된다. 재다 신약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인색한 것이 약간 흠입니다. 물론 이제 대운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주 원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 원국이 재다 신약 이 되면 죽을 때까지 재다신약인 것이 아니라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성운이라든가 내지는 비견 겁재운 내지는 그런 운이 오게 되면 일간이 왕해질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다신약한 사람들은 천성적인 것이 약간은 좀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다신약인 사람들은 재물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그래서 편제격의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와줄 수가 있겠고 비경 겁재로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인 화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견겁재인 토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둘 중 아무거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 원령을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원령 겨울에는 일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성하고 비견겁재가 있을 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인성인 화가 먼저 있어서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조업까지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먼저는 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더해서 비견겁재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둘 다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가 있으면 무엇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볼까 이렇게 한 번 더 짱구를 굴리면서 대답을 5,000원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는 그나마 좀 내가 봐줄 만한데 거기다가 내가 머리 굴려서 5,000원이요 한 사람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역시나 둘 다 주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이 무토 해월에 태어나서 인성이 좋습니까? 비겁이 좋습니까? 어떤 걸로 할까요? 라면 당연히 두 개 다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인성이 먼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비견겁재는 좀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비견겁재는 이렇게 있는데 화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도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목이 있어서 또 화를 생주해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수는 편제예요. 자수는 정제니까 정편제 혼자 이렇게 편제 혼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남자가 무토가 해월에 자수가수 있으니까 이거 바람핀다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다 신약한 사람들은 그런 분은 바람 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재성이 많아서 문제인 것이지 재성이 많아서 남자고 여자고 재성이 많아서 문제일 때 바람 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재성으로 인해서 잘못 걸리면 꽃뱀 걸리거든요. 꽃뱀한테 빨대 딱 꽂혀가지고 왕창 빨리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재다 신약한 끼가 있다라고 하면 주색 잡기, 유흥, 오락 이런 것들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이 사주 오늘 태어난 애기 엄마들도 가슴 덜컹덜컹 내려앉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해월에 자수까지 보면 일간 약하고 재성이 왕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경금은 무토 입장에서도 봤을 때 얘 뭐예요? 식신이죠. 토생금 하게 되니 양대양 식신인데 이 식신이 하는 짓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식신은 약한 나의 기운을 빼고
거기다 두고 재성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더 추워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 화가 필요하죠. 자,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화, 병화보다는 공력은 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죠. 아무리 작은 조약돌이라도, 아니요, 조약돌이 아니죠. 아무리 작은 핫팩이라도 겨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당연히 병화가 있어서 따뜻한 햇볕을 찌어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정화 하나 얻은 것이 좋은데, 뭐냐, 이 정화가 뭐가 문제예요?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의 일지의 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양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인을 얻었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양인살이 있으니까 이 사주가 나쁘냐? 아니죠, 아니죠. 해월에 자수까지 있고 경금까지 있어서 무토라고 하는 토가 매우 동토 얼어져 있는데, 이 양인이라고 하는 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이 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오화는 사화라든가 병화에 비해서 좀 약하고요. 또 어떤 분도 이거 좌우충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자월에 이게 자수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오화를 받다라면 충으로 보지만 떨어져 있으면 충은 좀 모면한 걸로 보고요. 대신에 수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수에 의해서 좀 위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이거 어떤 분들, 자, 화가 2개, 수가 2개니까 화하고 수하고 기운이 똑같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금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월등하게, 제가 월등하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보다는 수의 기운이 더 강한 겁니다. 당연히 생시에서는 화가 살아날 수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또 수를 본다든가 금을 보는 것은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생시를 놓고 보는데 일단 임자 개축시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해월에 임수 개수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고, 경신 신유시 임술시는 조금 예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시도 이렇게 5가지 생시는 일단 생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글자들 중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싶은 것은 이제 을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을묘시는 왜냐하면 갑인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갑인하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해월에 갑목을 얻었고, 요거 인목을 보게 되면, 오화를 보게 되면 인호회국하죠. 인호회국하니까 화가 살아난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살아나는 거고요. 또 갑목이 있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일간이 이렇게 화가 왕해져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칠살인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하고 하게 되고, 그 수도 세력 있죠. 이 정도 사주 국세 되면 나쁜 사주 국세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괜찮은 사주 국세가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가축을 거의 갖춘 사주다라고 보는데, 갑인하고 을묘하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건 합의되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관이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순목이고,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은 간목이 하는 것이지, 을목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뭐다 묘시보다는 인시를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좌우충이 안 되니까 오화가 살아있죠. 자, 병화가 이렇게 오의 뿌리를 두죠. 물론 정화도 오의 뿌리를 두고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해월에 엄동설 안에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비경겁지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병진시 되면 진의 무토가 힘을 얻죠. 병화도 오의 뿌리를 딱 얻습니다. 자, 이 사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좋은 사주죠. 좋은 사주. 그 다음에 이것이 정사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화를 충분히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무토가 5에도 뿌리를 두고요. 무토가 4에도 뿌리를 다 둡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병진 정사시, 그 다음에 갑인시 괜찮고요. 다 괜찮은 사주. 제가 봤을 때는 다 나쁘지 않은 생시. 어느 걸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제가 좀 많이 망설일 것 같은 그런 생시들이고요. 오늘은 괜찮은 생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화 2개를 보고 무토가 굉장히 왕하죠. 그 다음에 비경업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가 살아나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무엇이 같으면은 요 갑인, 병진, 정사시보다는 국세는 좀 떨어진다라고 비교 분석할 수 있겠고, 기미시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이거는 오미가 합을 하죠. 오미 화해서 화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무토가 미에 이렇게 뿌리를 두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화가 병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소토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무기미시는 좀 국세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임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술토를 보니까 무토가 술에 뿌리도 둘 수 있지만 오술 합하죠. 그러면 무토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뭐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해서 수가 좀 왕해지는 것이 좀 흥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에도 그나마 나쁘진 않은 생신데, 갑인, 병지, 정사, 무오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임술시는 좀 떨어져요. 이 해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파랗게 되어 있는 생시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갑인, 병진, 정사시 이 정도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겁니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날마다 하는 방법이 다 이것에 기인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모르고 이러한 좀 학설의 이러한 이론에 먼저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사주 명리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랍니다. 자.